안녕하십니까, 미니마스터입니다. 네, 저도 자전거 값이 많이 비싸기도 하고, 글쎄, 비싸다고 해야 될까요? 이 말을 아껴서 해야 될 것 같네요. 어쨌든 이번에 얘기하려는 게 비싼 자전거들이 생긴 거겠죠. 예, 그게 맞습니다. 지금 그리고 얘기하려는 거는, 그리고 그만큼 점점 하나님도 보시는 부분이 있고, 점점 자전거가 취미 영역대에, 그러니까 원래 취미였던 저 같은 미벨러들 말고, 그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게 지금 점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건 제 생각이지만 차도 점점 취미 영역대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거 느끼시는 분 계실 거예요. 왜냐면 지금 저도 그렇고 아직도 그 차가 필수고, 그러니까 왜냐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교통 문제도 있고, 그 외에 뭐 기타 막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차가 그야말로 진짜 대중 보편적인 취미 영역대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걸 느낀단 말이에요. 이미 이거를 저보다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 그렇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차는 맨날 시승이나 그런 거는 하지만, 막 제가 시사적으로 자동차를 막 매번 찾아보고 하는 게 아니라서. 근데 자전거는 제가 안 찾아보려고 해도 당장 거기에 대해서 안목 있는 사람들이, 당장 제가 미별동에 있고 하면서, 전투기 시원하게 날아가네요. 좀 어쨌든 좋은 얘기를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미별동에서 안목 있는 사람들한테도 시장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 안에는. 그러니까 지금 자전거는 일반적인 영역이 아니라, 환경도 더군다나 지금 카카오 자전거에다가 공영 자전거 같은 거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막 일상적인 자전거를 사서 그걸 판매해서 이제 유통 자체가 방향이 그게 점점 아니게 될 거란 말이에요. 누가 봐도 그렇죠. 결국 자전거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는 자전거의 가격이라는 게 예전하고 많이 다를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미 취미 영역대의 자전거 활동을 하고 있는 미벨러들도 그렇지만, 포함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게 될 분들 포함해서 자전거에 돈을 들일 때 한국 사람들, 저도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 특성에 대해서 맨날 보아온 게 있고 익숙한 게 있잖아요.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눈꺼풀을 약간 벗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골반 커스터님이나 네임드에서는요, 그런 분들도 얘기를 많이 해왔던 부분이에요. 이미 수년 전부터. 저도 마찬가지였고, 제 영상에서도 계속 저도 얘기를 해왔고, 되게 세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특정 집단층을 가리키면서까지도 얘기를 했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어쨌든 지금 제가 얘기하려는 취미 영역대 자전거로서 구상하고 있는 영역은 특풀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패션적인 감각이 있고, 아니면 어쨌든 브랜드 같은 거 좋아한다 싶으면 브롬톤 같은 거 사셔도 괜찮아요. 하고 하시고, 그리고 아니면은 어쨌든 마찬가지로 약간 클래식 감성이나 그쪽을 좋아한다 싶어서 특풀 포함해서 그렇게 가셔도 괜찮아요. 어느 정도 돈을 들 거예요. 최소한도 아시듯이 한 70만원 정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무리 싸게 해도. 근데 그 외에 그런 영역 말고, 그러니까 특풀과는 달리 색깔이 좀 현대적인 감각을 가진 자전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클래식이라는 감각에 발목을 잡히지 않는 그 현대식 디자인 자전거들 있잖아요. 그렇게 가면은 뭐 보통 유명한 브랜드가 턴이나 지금 한국에서는 특히 뭐 버디 뭐 요런 정도란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가요. 그러니까 턴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턴이나 버디인데, 턴 같은 경우에 그 완성품으로 사시잖아요. 뭐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허세충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그 얘기 했잖아요. 이거를 항상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아 나는 턴 디자인이 너무 좋다. 턴 진짜 잘 나갑니다. 정말 잘 나가요. 턴 정말 좋은 자전거 맞아요. 뭐 개인적으로 뭐 이제는 욕할 거리도 있고 그런데, 턴을 제가 다운에서 군사할 때부터 쭉 봐왔어요. 턴에 대해서 그 프레임을 소지한 적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 외에도 뭐 턴 그 D9 그 리뷰하면서도 설명한 게 있고, 턴이라는 게 다재다능한 자전거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예를 들면은 턴 그 기암급으로 가면은 200대에서 그 기암인 X11로 가면은 300 중반으로 간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이요. 근데 그만큼 좋아요. 확실히 좋아요. 좋은데 뭐 그 일일이 설명하면 이 말이 길어져서 제가 아끼겠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 300 중반이란 가격은 솔직히 어마어마한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전거가 너무 막 그냥 막 지나치게 비싸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냥 350이라는 돈 자체가 자전거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돈이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요. 그래서 나는 턴이 좋다, 그거는 괜찮아요. 그래서 사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냥 남이 어떻게 또 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좀 그런 짓은 하지 말고, 제가 항상 하던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는 여기서 끊고, 보통 200 안쪽에서 그래서 자전거를 하나 좋은 자전거를 두고 싶다 뒤집어 쓰거든요. 방법이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는 마음에 드는 자전거. 언제나 자전거는 그게 문제잖아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자전거. 여기서 마음에 드는 자전거는 남이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자전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걔네들은 애초에 저는 선택지 옵션에 넣지 않아요. 제가 말하는 어떠한 경우수에도 넣지 않는 부류예요. 저는 허세를 제가 계속 그런 영상 찍거든요. 허세를 안 좋아하는 거는, 제가 허세에 대해서 안 좋아하는 거는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테고, 그것이 사회에 악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거에 대해서 그거를 지양해야 되는 거를 계속 적어도 제가 얘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쨌든 좋아하는 프레임을 선택을 하고, 거기서 뭐 경기권이나 서울권에 많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는 뭐 골반 커스텀 나인알겐님 같은 분이 계시고, 아예 맡기셔도 되지만 알아보시고 문의도 하고 해서 원하는 부품을 맞춰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훨씬 돈이 싸게 들어요. X11이 300 중반이었잖아요. 그 300 채우기도 힘들 거예요. 그 이전에 물론 여기서 반론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제발 아무것도 아닌 부품에 몇십만원씩 하는 거 사놓고서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브롬톤 같은 경우에 H&H 비쌀 이유가 없는데, 거기서도 자꾸 명품질하는 부품을 갖다가 또 명품질하는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제가 아주 싫어하거든요. 한 예로 리디아도 처음에 안 그랬어요. 리디아 지금 되게 비싸잖아요. 체이닝 하나에 30만원 하는 게 어딨어요.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아니 자전거를 그러니까 제가 미니별로 정류만 15년 넘게 했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자전거는 그거보다 더 많이 탔단 말이에요. 리디아를 제가 처음부터 봤단 말이에요. 걔네들이 가격이 안 비쌀 때부터 봤다고요. 턴도 처음에 안 비쌌어요. X급이 100 초반 중반 막 이랬어요. 200도 안 되던 때가 있었다고요. 물론 지금 왜 비싸졌는지에 대한 뭐 그 설명도 할 수 있고 그 턴의 사정이 있어요. 그거는 또 물론 그러면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옹호를 하느냐? 아니요. 저 턴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턴에 대해서 칭찬도 하지만 턴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하여간 안 좋은 그런 감정도 있어요. 제가 리디아를 보듯이 다소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또 나쁘게만 제가 그걸 감정을 갖고 있지만 나쁘게만 볼 걸 아니라는 걸 또 혼자서 스스로 생각하면서도 복잡해요. 왜냐면 회사라는 건 이윤을 남겨야 되니까. 이윤 창출이 목적인데. 근데 선 정도면 그래도 제가 불만인 거지 뭐 사악하다고 할 만큼의 그 가격은 아니에요. 그게 왜냐면 부품 하나를 일일이 다 뜯어보면은 휠부터 해가지고 구동기에 막 해가지고 막 다 그 안에 들어가는 거 사소한 물건 다 해보면은 뭐 그 정도는 회사가 돈 벌려고 하는구나 넘어갈 수 있는 정도예요. 근데 그것도 제가 어쨌든 제가 예민한 거죠. 근데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거 뭐 막 진짜 심한 막 리디아 정도가 아니라 막 H&H 막 이런 거 사면서 그 사치품이에요. 그거는요. 뭐 가려면 끝까지 가죠. 그러려면 허브도 막 근데 그 허브는 또 근데 어쨌든 진짜 좋긴 좋은데 허브 하나에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짜리인 것도 있어요. 바퀴 축 하나가요. 지금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아시는 분은 아실 거란 말이에요. 바퀴 축 하나가 1000만 원짜리가 있다고. 바퀴가 아니라 바퀴 축이. 그러니까 자전거에다가 미친 짓 하려면은 그 1억 넘길 수 있어요. 근데 아니라고요. 그건 뻘짓이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 지성 없는 얘기 하는 거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제가 계속 영상에서도 그게 아니라 그야말로 가격 대비 그러니까 가성비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말이 잘못됐네요. 그러니까 그 가격이 들어가고 그만큼 자전거가 그러니까 그 부품이 그런 성능을 내게끔 돼 있고 그만큼 거기에 연구비든 뭐가 됐든 그 재질이 됐든 그러기 때문에 비싼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건 인정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딱 그 정도로 합리적인 그런 선에서 볼 때 200 안쪽이면 뒤집어 써요. 저도 제가 만들어서 그 예전에 영상에도 이미 올렸었어요. 오래전에. 그러니까 지인 그거 카본 반접이식 다운식 그 만들어 준 것도 있었고 그거 8kg 8.0에서 막 간당간당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거기서 거의 7kg 후반인 자전거를 만들었는데 몸체 카본에다가 해가지고 그러니까 200 안쪽에서 문의하고 하시면은 경기권이나 서울권은 많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어쨌든 나인알개님 골반 커스텀이 있고 중부 쪽에는 대전에 있는 대전 판다님 이런 분들한테 문의해서 하시면은 진짜 200이면 떡을 쳐요. 솔직히 200도요 진짜로. 그러니까 판다님 단돈 몇십만원 들여가지고도 막 8kg 대 막 그럼 자전거 미친듯이 나가거든요. 그 자전거 못 이겨요. 그 기능적인 측면을 볼 때 특히 그러니까 제가 아까 트포를 제외하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클래식 그 속성을 원하는 사람들일 경우에는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트포는 트포 쪽에서 알아보면 되잖아요. 그냥 간단하단 말이에요. 아싸리. 그리고 되게
그거는 튜닝보다는 그 가성비 있는 걸 사는 게 낫단 말이에요. 현재 워낙 그 튜폴 시장이 지금 한국에서는 그게 가격이 합리적으로 잘 나오고 있어요. 뭐 그것도 뭐 70만원도 야 그거 너무 비싸지 않냐 하는 분이 종종 댓글 보이는데, 그 자전거를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자전거가 그 남겨 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프레임 구조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70이면 진짜 저렴한 거예요. 저 사람들 마진 어떻게 남기나 싶을 정도에 저도. 네, 트폴 제외하고 그러니까 현대적인 디자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적인 클래식적인 게 아니라 그런 하에서 일단 자기가 뭐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 뭐 예를 들면 뭐 메이슨 델타 프레임이 나는 마음에 든다 할 수도 있고, 뭐 다운 보드워크 뭐 형태가 마음에 든다, 아니면 턴 프레임 마음에 든다면 턴으로 그냥 턴을 사셔도 괜찮아요. 뭐 그게 근데 턴도 물론 X12를 사는 경우도 있고, 근데 D9을 사서 그 프레임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D9을 사서 그걸 튜닝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도 X11 성능을 넘어가는 선에서 X11보다 훨씬 싸게, 훨씬 돈이 안 들어가고 그 성능을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 저도 그걸 해줬고 D9 튜닝 때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따로 뭐 그 외에 뭐 이런저런 프레임들 있잖아요. 그 자신이 마음에 드는 프레임을 선정하신 다음에 하면 거의, 그러니까 그런 막 압도적인 성능을 낼 수 있는 미니벨로를 200 안쪽에서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